우리는 지난 수업에서 자원 사용의 이윤 극대화 준칙을 소개했습니다. 그 준칙은 기업은 마지막으로 고용한 노동자가 벌어준 수입이 그 노동자의 고용에 따른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까지만 고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지점은 한계 생산물 수입이 한계 자원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을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100개의 제과점이 존재하고 각 제과점은 4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전체 고용인은 제빵사 400명이며 균형 임금률은 $15입니다. 유의해서 보세요. 개별 제과점은 노동자를 임금률에 변화 없이 0명에서 8명까지 원하는 만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 기업은 임금 수용자입니다. 이 기업은 전체 제빵사 시장과 비교해 너무 작은 규모라 시장 임금률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시장의 균형 임금률과 이윤 극대화 수준의 고용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 속한 기업 전체의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균형 임금률과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 봅시다. 기억하나요? 이전 강의에서 재화 생산에 활용되는 재화의 가격에서 자원 수요, 즉 요소 수요가 파생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자원 생산성도 재화 가격에서 파생됩니다. 자, 우선 빵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출발점입니다. 빵 가격 상승은 제빵사의 한계 생산물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업을 환기해 보시면 한계 생산물 수입은 생산 중인 재화 가격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빵 가격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곱한 것과 같고 또는 제빵사의 생산성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빵 가격의 상승으로 개별 제과점 각자의 노동 수요가 증가합니다. 보시다시피 노동 수요 곡선이 D1 등호 MRP 1으로 이동합니다. 전체 노동 수요는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의 수요 전체를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노동 수요도 역시 D1으로 증가하며 한계 생산물 수입인 MRP 1과 같습니다. 이것이 균형 임금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빵 가격이 상승했으니 제과점 각자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려고 합니다. 예상컨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균형 임금률을 끌어올리면서 노동자가 갈수록 희소하게 되고 제과점은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해질 테니 사람들은 노동자를 확충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률을 지불하려고 들 겁니다. 이 경우 균형 임금률이 $18대로 증가합니다. 개별 기업은 임금 수용자이므로 각 기업은 지급해야 할 임금률 역시 상승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임금률 상승은 추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도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계 자원 비용도 상승합니다. 궁극적으로 제과점은 각각 5명을 고용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새로운 이윤 극대화 수량이라고 해서 QPM1이라고 칭합니다. 시장 전체의 고용은 500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 전체의 균형량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노동 수요를 끌어올리고 균형 임금률과 고용 수준을 상승시킵니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 고용 수준을 유지하려면 한계 생산물 수입과 한계 자원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노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벌어준 수입이 이 경우 $18이며 임금률은 $18입니다. 이 기업이 마지막 노동자인 5번째 노동자 고용에 든 비용이 $18입니다. 사실 이 기업은 이제 자사 노동자 전체에 $18를 지급하게 되면서 이전 임금률 $15에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노동자를 더 고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빵 가격이 상승했으니까요. 아울러 이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각자가 벌어준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산 중인 재화 가격의 변동과 같은 변수로 인해 노동 수요가 변화합니다. 그런 식으로 개별 고용주의 노동 수요가 증가할 때 시장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균형 임금률을 끌어올립니다. 나는 노동 수요가 아닌 노동 공급의 변화가 생기는 시나리오 하나를 더 제시합니다.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노동 시장을 먼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노동 공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직접적으로 고용주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노동 공급의 변화 요인은 기업이 아닌 특정 시장의 노동을 공급하는 가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강의를 복기해보면 노동 공급의 주요 결정 요인이 존재합니다. 해당 요인에는 서로 경쟁하는 노동 시장의 임금도 있으며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
예로 면허 또는 자격증과 같은 요건의 유무 여부가 있고, 세 번째로 이주 확대 또는 인구 성장의 수준 등이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이주민이 어떤 국가로 유입된다면 여러분은 다양한 산업으로의 노동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번 시나리오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컨대 이주민이 이 나라 또는 도시에 유입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주민 증가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주민이 그 원인이며 이걸 SL1이라고 칭합니다. 현재 원래 임금률에 따라 유의해서 보세요. 원래 임금률이 $15이므로 이제 이 시장에서 실제로 가용한 일자리보다 일하려는 노동자가 더 많아지면서 600에 달합니다. 원래 임금률 $15에 따라 현재 노동 잉여가 생겼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이전 학습을 기억해 보시면 초과 공급 또는 잉여가 발생하면 시장은 불균형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잉여를 해소할까요? 기억하실 겁니다. 재화의 가격이 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좋을 게 없는 게 그 재화가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임금률, 즉 노동 가격이 하락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과점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길 바랍니다. 신규 이주자 중 소수만이 제빵사가 되고 싶어 할 테니 노동 공급량은 감소하면서 노동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그렇게 낮은 임금률로 새로운 균형이 수렴하면서 $10가 됩니다. 새로운 균형 임금률, 더 밸류아웃1은 $10가 됩니다. 아울러 시장의 신규 균형 노동량은 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개별 기업의 경우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주로 인해 균형 임금률을 끌어내리고 개별 제과점의 한계 자원 비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규 임금률 더 밸류아웃1은 $10입니다. 아울러 추가 제빵사 고용에 따른 비용인 한계 자원 비용은 $10로 감소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신규 한계 요소 비용 곡선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계속 노동자 4명만을 고용해야 할까요? 자, 지금 상황은 한계 생산물 수입이 한계 자원 비용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바꿔 말해서 이 기업은 5번째 노동자를 고용할 여유가 있으니 5번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벌이가 좋아질 테니까요. 이윤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5번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적어도 손익평형을 이룰 겁니다. 아울러 이윤 극대화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게 됩니다. 고용을 1명 더 증가시키면서 이 기업은 한계 생산물과 한계 자원 비용이 같아지는 이윤 극대화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노동 공급의 증가 원인이 이주이건 시장 진입 장벽의 완화이건 경쟁 노동 시장의 임금 하락이 됐건 균형 임금률을 끌어내립니다. 개별 고용주는 추가 노동자 고용에 드는 비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더 고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윤 극대화 준칙은 말합니다. 추가 노동자에 따른 비용이 그 노동자가 여러분에게 벌어주는 수입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자를 고용하라고 말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개별 기업들 사이의 노동 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균형 임금률과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루었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의 변화가 어떻게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